왜 이렇게 긴장이 될까요? 4위 토트넘 직전 경기 승리, 10위 첼시가 직전 경기 꼴찌팀에게 패배. 이 두 팀이 25라운드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스날 다음으로 라이벌 팀이라고 봐야 하는데 토트넘이 중위권 팀과 붙는데 긴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첼시 감독 포터는 매우 침울한 상황입니다. 성적 부진으로 인해서 팬들이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고, 본인도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포터 감독의 말에 의하면 현재 성적이 좋지 않지만 구단은 여전히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단주도 이 정도까지 추락을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영입 당시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경질은 없다고 선전포고를 했던 걸로 아는데 1년 만에 거의 1조 원에 육박한 돈을 썼는데도 성적이 이 모양이니 당황스럽긴 했겠죠. 딱 중위권 첼시? 정말 그럴까요? 첼시는 현재 레벨 좋은 선수들로 거의 두 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이 좋은 상황입니다. 두 번의 이적 시장을 통해서 20명을 영입해놨으니까요. 골키퍼 4명, 수비수 9명, 미드필더 10명, 공격수 10명. 첼시는 33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축구 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걸요?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전에서는 양팀 모두 활발한 공격으로 맞불을 놨는데 첼시가 21개의 슈팅을 하고도 무득점, 유효슈팅 8개였습니다. 골대도 맞았죠. 사우샘튼전에서도 17개의 슈팅, 5개의 유효슈팅입니다. 1월에 상대한 팀 중 맨시티 외에는 슈팅수, 점유율도 뒤진 적도 없습니다. 전개 자체가 나쁘진 않다는 거죠. 첼시는 2023년에 평균 득점이 1점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한 경기 최다 득점이 1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상대를 이겨요? 이걸 살짝만 틀어보면 슈팅이 많다 보니 언제든 득점이 나올 수 있는 팀인 건 또 맞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이 득점력이 좋은 선수인데 득점이 저조하다고 해서 손흥민 실력 없다, 끝났다라고 하지 않죠. 최근 벤 데이비스도 손흥민에 대해서 손흥민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선수다,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첼시는 여전히 강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운이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맞긴 합니다. 스포츠가 운으로 하는 경기냐 실력으로 승부하는 경기냐 하면 당연히 실력이 우선에 운이 적용되죠.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세계는 실내 사격이지 않을까요? 첼시의 저력은 수비에서 나타납니다. 첼시는 최소 실점 2위 팀입니다. 뉴캐슬 15실점 다음으로 23경기에서 23실점으로 경기당 딱 1실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점이 적은 팀에 공격에 운이 없는 팀을 토트넘이 상대하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최근 8경기 전적이 2무 6패,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포체티노 외에 무리뉴, 산투, 콘테 단 한 번도 첼시를 상대로 이겨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포체티노 들어와라! 아니면 투엘. 그죠? 전반기에 2라운드에서 정면 대결했을 때는 토트넘은 지난 시즌 후반기 돌풍을 일으킨 최정예 라인업으로 첼시를 상대했는데도 겨우 극적으로 비기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경기력 완전 밀렸죠. 이번 25라운드는 다를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그것부터 인정하고 가야죠. 그럼 어떻게 4위를 유지할 것인가? 뉴캐슬이 카라바오컵 결승에 오르게 되면서 주말 경기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첼시전을 패배해도 4위는 유지긴 합니다. 그런데 두 경기를 덜 치르고 1점 차 유지면 4위라고 볼 수 없죠. 리버풀도 4점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해야 합니다. 먼저 첼시를 강팀으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고, 그렇다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 강팀을 상대로 성적이 안 좋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고, 그 와중에 딱 한 경기 강팀 상대로 승리했던 맨시티전을 염두하면서 경기에 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맨시티전을 전문가들은 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매우 경기를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승리. 우선 맨시티 같은 최강 공격력을 원점 봉쇄하면서 실점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컸죠. 맨시티도 수비 실수만 없었다면 0대0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 경기는 손흥민이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도 높은 평점을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컨디션이 좋으면서 에이스 역할도 잘 해주었습니다. 손흥민의 컨디션 여부가 토트넘의 승리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거. 스텔리니 코치도 이를 아는지 지난 교체 출전은 손흥민의 컨디션 관리를 위함이었다고 밝혔는데,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발 여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맨시티전 손흥민 선발 출전이었다는 거.
네. 스텔리니 코치 인터뷰에 의하면 새로운 뉴스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벤탄쿠르, 요리스, 비수마, 세세뇽이 부상으로 이탈한 것도 그대로라는 거죠. 벤탄쿠르, 요리스의 공백을 메꿔줄 선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포스터, 골키퍼. 포스터 골키퍼에게 위기 자체가 없도록 수비수들의 초집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유럽 축구에서 골키퍼 최악의 수비로 경기를 망쳐놔버리는 일들이 잦았거든요. 포스터가 영웅이 되어줬으면 하는 정말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나쁘지 않죠. 사르, 스킵 어느 선수가 출전해도 벤탄쿠르만큼의 공격 포인트는 기대하기 어려워도 포지션 역할을 잘 해줄 것입니다. 아마 이 경기 핵심은 선발의 벤 데이비스냐 페리시냐일 텐데 스텔리니 코치의 판단을 뭐 믿을 수밖에요. 여러분은 이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스코어가 뭐 많이 날 것 같진 않고 제발 손흥민의 99번째 득점으로 1대0 승리 어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